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지치는 수요일 저녁 좋은 영화와 책 한 잔 하실까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퇴근 후 읽고 싶은 책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북벤저스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봄이 왔네요. 다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네. 거리에 꽃이 너무 많아서 봄나들이 가고 싶어 죽겠어요. 네. 어디 색깔이 갈게 정말 바뀐 것 같아요, 풍경에. 네. 그렇죠.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요? 갈만한데요.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회사 근처만 그나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행히 저희 회사 근처에는 봄꽃을 만끽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손기정 체육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봄이 되면요, 벚꽃이 꽤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들고 가끔 산책을 가거든요. 가요? 그럼요.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 동료들도 오기 때문에 서로 어색한 만남 이런 것들이 생기죠. 따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색하겠군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쉬러 갔는데. 업무 회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끔찍한 말씀. 봄 그리고 꽃 하면 가장 싱그러운 곳이 아마 캠퍼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캠퍼스의 봄 만끽하고 계시죠? 사실은 봄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게 회사 옆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멋진 꽃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주변에 그냥 소소한 그런 꽃이라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캠퍼스는 신입생들이 일단 늘 새롭게 오니까 봄과 같은 생명감을 주고요. 요즘에는 홍매화, 청매화, 매화 피는 계절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제 봄꽃이 흐드러질 것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꽃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봄 하면 청춘, 벚꽃, 생동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영화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국정 1위 배움학교 우리 학생들! 자, 보도 좀 모른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만들어내고 옷이 날개다. 야, 좋아요. 옷이 날개. 글씨 도종이란 거. 삼계 오골계 사랑, 박을성.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이만하면 됐다. 박수! 오늘 나눠볼 주제가 꽃보다 당신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화면 속의 할머님들 표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정말 소녀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한글 학교에서 글 배우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참 저도 미소를 짓게 되는데 이 영화는 지금 개봉 중인 거죠? 네,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2016년에 김사인 시인이 하는 그 팟캐스트, 시시한 다방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칠곡 할머니들이 이렇게 한글 배우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됐었고, 그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된 김재환 감독이 이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3년 동안 촬영하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너무 귀여우셨던 게 난 뽀뽀는 해본 적 없대. 거짓말. 이러시는데 너무 네. 귀여워서 막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셨어요? 사실 저마다의 사정으로 배움의 어떤 기회를 놓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할머니들이 현대사의 모든 즐거움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소외를 받다 보니까 한글도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한글의 문맹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정말 값진 영화다. 영화가 세상의 변화를 저렇게 잘 담아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어요.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뭐 지침, 힘없음, 어두움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싶고요. 유사한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렌 랭어라는 사람이 했던 연구인데요. 네. 연구의 이름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입니다. 거꾸로 돌려요? 그렇죠. 1979년에 7, 80대 노인 8명을 모아서 1959년처럼 꾸며놓은 집에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50년대 드라마도 보여주고요. 그때 당시 뉴스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즐기고 먹을 것들도 본인들이 젊은 시절에 많이 했던 것들을 이제 넣어준 거죠. 그렇게 2주가 지난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시력, 체력, 청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아졌고요. 한 분은 거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2주 후에는요. 맞아요. 지팡이를 놓고 두 발로 시원하게 걸어 나가셨거든요. 잘 안 믿기시죠? 네. 그래서 이런 연구 실험을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분들이 입소하기 전의 사진과 2주 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같은 아무 아이디어나 보여준 거예요. 네. 어느 쪽이 더 젊어 보이느냐. 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2주 후 사진을 골랐다는 사실. 놀랍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이랑 그 육체적인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실험의 일환인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입새처럼 또 이렇게 어떤 희망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본인들이 너무나 젊었었을 때 어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그 50년대 그 실험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진짜 이렇게 생각들지만 생각할수록 좀 그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꽃보다 할배라는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네. 그 어르신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여행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노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들이 한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방막내 할머니, 예, 반찬 가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칠두 할아버지 모델 하시는 거, 진짜 네. 멋있으세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아, 나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미디어 속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 사회의 변화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어로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신조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변화되는 과정들이 궁금할 때면 그 단어가 책 제목에 언제 쓰였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버릇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죽음을 웰 다잉이라고 얘기하듯이 네. 나이 듦도 웰 에이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 웰 에이징이란 단어가 책 제목에 처음 등장한 건 2009년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노년보다는 노화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책 제목에 노화가 많아요. 네. 그런데 노화에 붙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탈출, 방지. 그러니까 이건 가지 말아야 할 길처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노년으로 단어가 바뀌면서는 희망, 의미, 그렇죠. 아름다움, 해피엔딩 이렇게 조금 긍정적이고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는 느낌들을 더 주는 그런 용어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런 늙어감,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느낌,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